한 주간 정치 뉴스에 대한 진짜 토크, 정치면 주말 토크, 정말 토크.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그리고 오늘은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서 이제 메가시티, 서울 메가시티, 김포의 서울 편입 이슈, 이거 오늘 좀 다뤄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프로그램 처음 나오셨으니까 이재영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께 먼저 첫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동쪽 끝에서 오시느라 오늘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셨다고. 1시간 40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김포가 편입돼서 저쪽까지 서울이 늘어나면 이제 서울 끝에서 끝 가려면 거의 3시간 걸리겠습니다. 그죠? 근데 토요일 밤에 안 가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강동을 쪽의 그 시민들은 네. 어떻게 반응하세요? 서울 김포 편입 이슈는? 저희가 그 김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 우리 강동구에 계신 주민들 자체는 네. 잘 관심이 없으세요. 오히려 김포시 얘기가 나온 이후에 나왔던 인근의 다른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하남은 우리 강동하고는 비교하면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남이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하남에서는 조금 더 뜨거운 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편입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렇게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의견은 아직 감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당협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네네. 본인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서울의 이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이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논의 자체가 사실 그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 촉발된 논의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이게 그 경기 북도 남도 그 논의에서 김동연 지사가 얘기했던 그 시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김포 시민들의 요구가 이제 분출되면서 그거를 네. 정치인들 또 지역 정치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메가시티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메가시티론은 충분히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예전부터 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지역이 들어오느냐, 어떤 소프트웨어를 채울 거냐, 어떤 하드웨어를 채울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이 논의 자체가 촉발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영 당협위원장께서는 당에서 이런 논의가 사전에 좀 있었던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 듣지 못하다가 갑자기 전혀 못 들었어요. 전혀 못 들었고 들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의 몇몇만 극비리에 준비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최고위원들도 잘 몰랐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사전 논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깊숙하게 논의해 본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극비리에 뭔가 준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아까 이제 김포가 서울 편입 얘기가 나온 거는 경기도에서 북도 남도를 나누면서 촉발된 거고, 김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에는 총선용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콕 집어 김포가 시작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인규 변호사부터 좀 말씀해 보실까요? 우선은 이제 뜬금없이 이제 김포시를 이제 서울로 옮기겠다라는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이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네. 아무래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소위 말해서 서울 서쪽 민심이 매우 나쁘다라는 것을 좀 감지하면서 뭔가 좀 수도권에 좀 판을 좀 만들어보자라는 좀 정략적 의도가 전 충분히 짐작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김포를 들고 나온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생활권이 같으니까 서울로 편입시켜야 된다, 내지는 서울이 너무 면적이 적다, 그래서 면적을 늘려야 된다, 이런 논리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결정은 너무나도 졸속적이고요. 내용에 있어서의 체계 정합성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 졸속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용산 이전이라든지 만 5세 입학 논란, 주 69시간 근로 시간 문제라든지 네. 다 던져보고 분리하면은 또 꼬리를 내리는 이런 것이 반복이 됐거든요. 게다가 대한민국 헌법 120조 이하를 보시면 한 3-4군데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나 국토의 효율적
의혹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뭐 김포 시민들의 뭐 삶의 질 이야기를 하는데 김포시가 서울에 김포구로 된다고 해가지고 삶에 더 좋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광역시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요. 경기도 네.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에서 그 역할을 하는데 즉 김포는 사실상의 재량권도 뺏기는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런 안을 이런 중차대한 안에 대해서 그냥 툭 던지는 식으로 업무 추진하는 것도 너무나도 졸속적이지만은 정치적 배경이나 정치적 고려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어느 구나 어느 시라도 요구만 하면 다 서울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다 서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런 핀피 현상처럼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 다 해주겠다. 저 정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졸속적이고 정치적인 전략이 들어있는 거다라는 평가를 신인규 변호사께서 하셨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어쨌건 총선용 노림수를 던졌는데 그 준비되지 않는 미천만 보이고 사실은 혼란만 가중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메가시티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메가시티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의 중심이었다가 이것을 어떻게 지방으로 다극화할 거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불경 메가시티 뭐 윤석열 정부가 불경 메가시티가 싫다고 하면 다른 어디인가 지방에 어떤 수도권에 가까운 무언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지방시대와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역행하는 방식의 서울을 되게 키우겠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네. 그리고 준비도 안 돼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제시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김포에 있는 사람이 서울 많이 가요. 이래서 막 언론에서 찾아보니까 서울로 들어오는 인구가 많은 순으로 해봤더니 한 11번째밖에 안 되고 그리고 비율로 보더라도 11번째밖에 안 되고 그러면 다른 인접한 도시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만약 그 기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아니냐. 왜 김포냐. 물론 정치적으로 설명은 가능하죠. 남북도를 김동연 지사가 나누겠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한강 아래쪽에 있는 김포가 우리는 아래쪽으로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촉발된 논의이긴 하나 그건 정치적 해석이고 행정구역을 나눌 이유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아까 예를 들어 주셨던 그러니까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연령 이하 던졌다가 완전히 철회했잖아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꺼냈다가 결국에는 상황이 안 돼서 접을 가능성이 있다. 신 변호사님도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고 권지웅 전 비대위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울 1극 체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포의 편입에 대해서 이재영 당협위원장께서는 서울 편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두 분은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혹시 뭐 반론이라든지 이 서울 1극 체제에 대한 서울이 더 비대해지고 더 커지는 거에 대한 우려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지방균형 발전을 네.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전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메가시티 또 서울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또 글로벌 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네. 여기에 사이즈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이 서울 특별시로서 국가 경쟁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도시들 뭐 싱가포르이 됐든 런던이 됐든 동경이 네. 됐든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에 기준에 맞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 하나의 대안이 된다면은 저는 논의 자체는 저희가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논의의 촉발점이 어디였냐면은 경기 북도와 경기 남도에서 얘기됐던 거거든요. 이것이 만약 우리 국민의힘이 이 내용을 극비리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원치 않은데 우리가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런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결국에는 저만 몰랐을 뿐이지 네네. 그리고 많은 상당수의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몰랐을 뿐이지 그 지역 내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숙성이 돼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철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걸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옆 지역구에서 같은 서울에 있으면서 옆 네. 지역구에서 어떤 어젠다가 키워지고 논의가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김포에서 어떤 어젠다가 물론 골드라인 같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관심 가진 얘기는 좀 틀리긴 하지만 이 편입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은데 김포 시민들의 요구는 꽤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던 거고 그 요구를 정당이 당연히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리고 그 의견이 굉장히 높을 때 그 수준이 요구의 네. 수준이 높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 왜 나쁜지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뜨거워지는데요. 신인기 이건 변호사. 뭐 정말 네. 토론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요. 저는 충분히 토론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의 모든 인프라가 다 몰리고 있고요. 오히려 수도권은 너무너무 커져서 지금 문제다.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떨어지고 도시 경쟁력이 더 약화되고 있다. 이게 저는 현실 진단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서울을 더 키워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몰리고 더 많은 인프라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더 이상 서울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국민의힘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메가시티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극 체제를 위해서 지방의 메가시티를 키워가지고 서울과 경쟁하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지방 소멸 시대에 좀 지방을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대개편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도 인구가 떠나가고 있다 보니까는 소멸하는 단계에서 합칠 건 합쳐야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은 행안부와 광역과 기초로 나눠져 있는데 전 이것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좁혀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방에다가 지금의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대가로서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는 것을 대가로 해가지고 지방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그걸 통해서 전 다극체제로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인데 오히려 시대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서울을 더 키워가지고 서울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 여기에 동의할 국민들은 전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김포만 그러면 해줘야 되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국민의힘이 답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봅니다. 형평성 논란에 네.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얘기도 듣죠. 저는 말씀하신 게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이게 마치 뭔가 비밀리에 논의되었다가 이제 발표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소한 김포시에서라도 우리가 편입되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좋고 어떤 것들이 안 좋은지는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외부에 공개하진 않더라도. 근데 언론이 물어보니까 보고서 한 장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장이랑 협의했냐고 하니까 협의한 바도 없고 지금 중앙정부도 국토부랑 기재부 다 입장이 되게 반대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비밀리에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던진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자기의 정치적 이익이 있으니까 그리고 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던진 것밖에 안 돼서 근데 김포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걸 두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던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뭐 이재용 당협위원장입니다. 네. 네, 이거를 뭐 비유하기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 2020년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그때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 김경수 당시 도지사가 갑자기 툭 갑툭튀 했어요. 그거에 뭐 오랫동안 논의된 게 아니었고 다만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그거는 기억하실 거고요. 근데 그 논의가 불과 두세 달 동안 아주 긴박하게 하지만 여러 논의가 되면서 결국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총선 이후에. 그래서 이 논의 자체가 오랫동안 묵히고 삭히고 논의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일단 첫째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 경기도, 네. 경기도를 북부 남부에 대한 얘기는 김동연 지사는 제가 알기로 1년 넘게 지사가 되자마자 이 얘기를 하고 왔었고요. 김포 시민들의 의견은 그때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치권에서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였냐 안 들였냐 당에서 받아들였냐 안 들였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게 촉발된 거는 경기도의 남북도를 나누는 문제. 그 과정에서 이제 김포의 주민들의 의견 또는 김포시의 의견 이걸로 시작됐다는 거는 뭐 팩트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역에서 논하는 거를 중앙 당에서 원한다고 전부 가져오느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 편입을 원하는 주변의 도시들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왜 하필 김포만 이번에 가져왔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세 분이 지금 논란을 가지고 계시는데 김포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울이 쓰레기 매립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고 그걸 이제 서울은 하나 얻고 김포는 이제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얻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권지웅 전 비대위원부터 하실까요? 다시 한번 질문. 네. 서울의 쓰레기 매립장이 그 부족한 거 부분. 관련해서 김포하고 혹시 정치적으로 딜을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견에 그러니까 대해서.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마포에 매립장을 더 하려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항에 부딪히니까 김포는 땅도 넓기도 하고 이미 매립지가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연결해서 하는 서울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것 역시도 좀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전에 아까 그 이제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하셔서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전에 합의되지 않더라도 그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합의 없이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코로나로 영업 제한이 있었고 그 제한된 어떤 상업 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때 김경수 지사가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거슬러 가면 세종으로 이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도 많은 그때 당시에 국민들이 뭔가 너무 서울로 몰리는 것 같다. 네. 나눠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합의되진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던지셨죠. 근데 그것과 지금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김포의 땅값을 올리는 것 말고는 어떤 명분이 있는지 저는 설명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님비 현상이라는 것이 우리 네. 동네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에 대한 것이고 이제 핀피 현상이라고 우리 앞마당에 놔달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쉽게 말해서 이건 핀피 현상 같은 건데 그렇다면은 어느 지역만 원한다고 해서 다 편입시켜 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이제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미리 공론화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이 행정구역 대개편을 바꾼다라는 것이 국가 전체의 체계를 만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저는 한 지역의 의견만 들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럼 법을 바꾸려면은 야당과도 대화하고 네.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김포만 콕 찍어가지고 편입시키겠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뜻이 전 옳다고도 생각은 안 하지만은 업무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야당의 반대가 뻔할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또 발목 잡는 그 프레임을 짜서 또 총선 때 좀 재미 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법 개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것은 좀 너무 졸속적으로 던진 것 같다 저기 봅니다. 이재영 당협위원장 얘기도 듣죠. 네. 네, 매립지는 이제 언론에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네. 그 매립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지난주에 이제 그 우리 당협위원장들 서울시장과 만찬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 이것 때문에 만난 게 아니고요. 뭐 몇 달 전부터 기획된 거였기 때문에 우연히 이제 시차가 맞긴 했는데 그때도 매립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니 서울시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는 뭐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서울시가 매립지를 김포가 받아주니까 김포를 편입시킨다. 전 그런 주거니 받거니의 행정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논의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사전에 마치 그걸 주거니 받거니가 밑에서 물 밑에서 뭐 작업이 네.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거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중요성 그거 잠깐 한마디만 더 잠시만요. 드릴게요. 아주 저희가 잠시만요. 여기서 퀴즈가 나가야 됩니다. 아, 퀴즈요? 퀴즈 한번 퀴즈 큐. 앞서 이재영 당협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네. 중단됐는데 마저 해주시죠. 아, 네. 그 얘기하고 있었죠. 재난지원금. 네. 저는 권지웅 그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전대미문에 진짜 글로벌한 전 세계적 우리 대한민국이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 위급 상황에서 그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오히려 반성을 하자면은 당시 우리 당이 그 논의에 끼지 못하고 거기에 입장을 이것 이도저도 아닌 거를 가지고 있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김포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굉장히 어찌 보면은 당면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논의 자체는 1년 반 동안 논의가 되어 왔고 네. 김포 시민들한테는 이미 벌써 많이 반영이 되어 있던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이걸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상황인 걸 뿐이지 그들에게는 그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민주당이야말로 야권에서는 입장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김포 얘기 나오자마자 민주당 대변인은 바로 다음 날이었나요? 굉장히 반대하는 얘기를 높였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있는 지금 현역 의원들 하남 포함해서 인근의 모든 의원들은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나왔던 얘기도 보면은 갑자기 다른 메가시티론을 가지고 나왔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 논의를 같이 하고 싶으시면은 입장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런 비판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네. 조만간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김포 시민들의 의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했지만 민주당의 원내대표나 혹은 아니면 더미래라고 하는 의원들이 모여있는 개파에서는
입장을 분명하게 반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까지는 모르겠지만 더미래에서 입장문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이 계속 커지는 걸로 그냥 방향을 잡을 수는 없다가 이야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민주당의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그 김포 시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요구, 그럴 거면 서울로 가자, 이런 건 그 의견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낼 건가를 고민하면서 여당 대표가 던져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김포의 시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으면 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남이나 구리나 거기서도 서울로 편입되면 좋겠다고 하면 다 그렇게 하실 건지 되려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가 네. 흘러가서는 안 된다. 자, 사실은 제가 김포 시민이죠. 그래서 이렇게 김포를 언제부터 이렇게 각별하게 챙겨주셨는지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득실을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걸 편입하냐 마냐로 저희가 싸우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득이 좀 많을 거라고 보시나요? 신인규 변호사부터 좀. 뭐 우선은 사실 서울에 편입됐을 때 네. 뭐 단기적으로 올 수 있는 효과라 그러면 뭐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뭐 기대감 정도? 저는 뭐 그 정도의 이익 외에는 사실 김포가 서울에 편입된다 그래서 김포라는 땅덩어리가 서울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물리적인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 둔 채 단지 이제 행정구역이 서울 김포구로 이제 바뀌는 건데요.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메가시티에 더 메가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김포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경기도 안에서에 있는 김포시의 그 재량권과 서울시 김포구로 됐을 때 그 구가 가지는 그 행정의 재량의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김포시 입장에서는 별로 좋을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뭐 김포 구민들, 김포 시민들의 저는 의사도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즉 국민의힘의 여당 대표가 김포시장이 아니잖아요. 네네. 김포시에서 설사 다 우리 서울로 들어가자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한 지역만 콕 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편입해주겠다라고 정책을 접근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뭐 아까 졸속의 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체계 정합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포가 오려면은 김포를 만약 편입하려면은 뭐 변호사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별법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될 수도 없는 거고 아까 여러 가지 뭐 국토부 얘기도 하셨고 기재부 얘기도 하셨고 정부가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정부 여당에서 이런 그 폭발적인 반응이 있고 요구가 있는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건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의 끝에 논의를 해보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결론이 나오면 무슨 얘기,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네. 김포 시민이 이렇게 다시 말씀드려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요구했을 때 그거를 모르는 척한다? 오히려 전 그것이 정치를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반박을 드리고 싶은 게 그 폭발적인 요구라고 하셨는데 김기현 대표가 던지기 전까지 저도 몰랐거든요. 네. 저는 시사 프로그램을 계속 나오면서 이 평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뭐 김포 쪽의 지역 사정에 좀 문외한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폭발적인 여론이 있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한다면은 그걸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김포에서 폭발적인 논의가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입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민이든 김포에 사시는 누군가는 서울에 편입되자는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 정도 수준의 주장은요. 저 성남에서도 있고 남양주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다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를 해서 이게 폭발적인데 이것을 여당 대표가 무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행정구역 대개표는 그냥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네. 행정구역 대개편에 있어서 결국에는 서울을 더 메가시티로 키울 것이냐 아니면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이냐 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재영 당협위원장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폭발적인 요구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실제로 뭐 요구가 많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게 국가적으로 득실이 있느냐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포가 서울시에 편입이 됐을 경우에 국가적으로 서울하고의 득은 뭐라고 보십니까? 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메가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도 서울이 도시 경쟁력을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글로벌 도시 경쟁력이라는 건 상대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여러 가지 체크박스가 있는데 그 체크박스를 하나하나 채워 나가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저는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포 시민이 그러면 얻을 수 있는
뭐 득실이 뭐가 있을까? 뭐 네. 한 예로 들면은 지금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기후 교통 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라고 하죠. 그 한 번에 모든 전철과 이제 또 그 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카드인데 그 카드만 해도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김포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김포 시민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럼 좋냐 맞냐 그거는 득실을 나중에 따져보더라도 행정 체계에 있어서 김포시 특히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그것이 김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처음에 골드라인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하나하나의 민심이 또 하루 매일같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가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김포시장께서 방금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장을 하시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충분히 들어볼 만하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될 여당의 대표가 그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 기후 카드를 구리 시민도 쓰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하남 시민도 쓰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광명 시민과 일산 시민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됨으로써 어떤 이익이 크다고 하면 인접한 시들은 다 비슷한 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이 지금은 이제 900만 좀 넘게 있는데 경기에 있는 1,300만 중에 상당수를 흡수해야겠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 수도권 중심주의여서 지방에서는 제대로 된 병원도 없고 학교 인프라나 교육 인프라도 없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다 서울로 오는 판에 다시 서울을 키운다. 그게 국가 경쟁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려고 하면 그에 걸맞는 좀 근거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김포시에서 많이 요구하니까 김포시장이 그렇게 플랜카드 달아셨으니까 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전혀 잃지 못하고 당장 김기현 대표의 목숨줄이 걸려있는 총선만 보시고 너무 얕게 수를 던졌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총선이 지나고 다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폭발적인 요구라는 것은 입증이 저는 불가능하거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기후동행 카드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김기현 대표가 그 뜻을 취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면요. 서울, 인천, 경기.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만 당이 다르고 나머지 두 지자체는 다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논의를 해서 경기도에 사는 많은 분들이 다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유독 김포만 꼽아가지고 여기만 그러면 이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게 도대체 행정입니까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의 김포시장 수준의 지금 정치를 네. 하고 있는 거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아니, 근데 형평성 문제, 네, 잠시만요. 예. 이 뭐 저희가 계속 논의가 반복되다 보면 다른 얘기를 추가적으로 못 하니까 이 얘기를 가죠 그러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논의는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도 뭐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가지고 계시니까 실현 가능성에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정부 쪽 인사들은 약간 뭐 선을 긋는다 또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메가시티 서울 구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아직 그렇게까지 고민한 바도 없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 이재영 뭐 당협위원장은 실현 가능성이 높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전체 행정 개편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더 큰 대주제보다는 네. 이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나온 어젠다가 아니고 주민들이 가지고 나온 어젠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거는 뭐 주민투표도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것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인근의 다른 도시까지도 이 논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그럼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할 거냐 아까 이제 권지웅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만약 그 주민들이 논의를 원한다면 논의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이제 행정과 정치 분야에 대해서 선을 어떻게 그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왜 정치권에서 사람을 뽑고 왜 선거를 치릅니까? 행정 분야에 있어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정치권에서 해결하라고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연연돼서 발을 들여놓는 거죠. 그래서 이 뭐 오해가 있거나 뭐 이해 갈등이 있을 때는 그거를 풀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익규 변호사는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조금 엇갈리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결국엔 김포의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실현 불가능한 걸 알면서 던졌기 때문에 저는 그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좀 저는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요. 김기현 대표가 세 가지를 안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국민들 설득하는 노력 안 하셨고, 두 번째는 당정일체라고 그 경선에서 약속하셨는데 당정일체 지금 아닌 걸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하셨고, 마지막으로 당정협의는 하셨어야죠. 아무리 국민들 설득은 안 하더라도 정부와는 입장은 맞춰봤어야 되는데 뭐 추경호 부총리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당정협의조차도 없었다. 그러면은 여당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서 그냥 던졌다는 거니까 제가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는 것이 더 입증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거 어차피 제정을 하든 법을 개정을 하든 입법 사안이거든요. 네.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은커녕 제가 국민의힘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조차도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은 중도에 있는 시민들이나 또 야당이나 이런 분들은 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정치를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속도를 더디게 하더라도 그 용산 대통령실 이전만 해도 얼마나 졸속적으로 해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저는 고민과 성찰이 좀 필요하다. 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저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이건 좀 농담이기도 하지만 항상 요구하는 게 왜 이렇게 당정일치가 돼 있냐 그거는 요구하시잖아요. 네. 처음으로 당이 뭐 행정부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됐더라도 이거는 시민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 어젠다를 던진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젠다를 던진 거는 긍정적이다. 근데 전 그렇게 보고요. 네. 그것이 지금 행정부에서 그거를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도 저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조율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부터 논의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총선 전에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겠어요. 네. 논의를 계속해서 쭉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참 나쁜 정치다.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포 시민을 표로본 발상에서 비롯된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꽤 높은 수위의 비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아까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권지웅 전 비대위원께서는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앞서 이제 이재영 당협위원장도 총선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총선 이후에도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정하듯이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를 설득해야 되고 입법부를 설득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기에 지금 제시된 것들의 내용이 그냥 김포 시민들이 서울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도시, 인접한 도시들에 비해 그렇게 많이 가는 상황도 아니거니와, 그리고 이제 김포시에 많은 분들이 경기 북도나 경기 남도로 가기보다는 서울시로 가고 싶다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자체의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시대 정신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구가 늘어나서 도시가 커지긴 해도 지금 행정구역까지 늘려가지고 서울을 크게 하는 것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저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전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경제 그 포럼에서 나오는 도시화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은요, 전 세계는 계속해서 도시화가 돼가 있고 메가시티화 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쟁력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것도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거를 버려두고 이거는 아니오시다라고 무조건 얘기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논의가 촉발이 돼서 그 메가시티에 대한 정의와 메가시티를 나갔을 때 서울은 어떤 입장을 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논의가 돼야죠.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 겨우 2주 됐나요? 2주 됐습니다. 2주 만에 이 큰 일을 모든 걸 답을 정해놓고 한다. 그렇게 되는 건 오히려 반민주주의겠죠.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좀 배려를 해주시고, 네. 일단 그 메가시티를 매메가시티로 한다고 해서 도시 경쟁력 오히려 더 저하되고요. 그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리고 당정 일체가 깨졌으니까 아까 조금 좋은 진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지금은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이 하나 질른 거 아닙니까? 이것은 쓴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이견을 표명한 것도 아니고요. 마땅히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정부와의 입장 조율, 그조차도 안 한 것을 저는 비판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그 답변을 하신 것은 좀 상황이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보태고 싶은 국민의힘이 소리가 아니니까요. 잠시만요. 제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얘기 조금 하시죠. 제가 시대 정신, 제가 함부로 규정할 수는 없죠, 시대 정신을. 근데 민주당에서도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김포 서울 편입이다. 이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얘기도 좀 해봅시다. 그 국민의힘에서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을 위한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여기 위원장으로 부산의 5선 조경태 의원을 임명했단 말이죠. 수도권 문제, 서울 문제인데 부산의 5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것도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영 당협위원장께 좀 묻겠습니다. 그 과정은 모르겠고요.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조경태 의원의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의원이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부산이라서 좀 거리가 멀지 않냐, 뭐 이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지금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여기에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있는 어떤 다선 의원이라든지 경험이 많은 정치인을 이 위원장을 시켰을 때는 오히려 더 이상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중립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5선 정도 됐으면은 여러 가지 국회나 정치에서 이제 잔뼈가 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정치라는 게 결국 뭡니까? 갈등을 해소하고 그걸 중재하는 네. 역할인데 그 역할을 오래 해봤으니 거기에 좀 기대를 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굳이 따지자면 이분이 3번은 민주당, 2번은 이제 우리 보수 측에 와가지고 5선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그 양 진영 아니면 또는 그 갈등 구조의 속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봅니다. 일부러 지역적으로 관계가 별로 없는 중립적인 사람을 앉힌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혹시 그런 얘기도 있더군요. 이걸 통해서 김포나 강서구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건 네. 존중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온다? 글쎄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신규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달리 보는데 네. 저는 그 인재영입 위원장 이번에 이철규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 그만두시고 돌아오는 걸 보면서 아 정말 할 사람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위원장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수도 있고 좀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을 구해야 될 텐데 아마 김기현 대표가 이걸 좀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마땅히 좀 할 사람이 없어서 좀 부산 출신이면 임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을 선임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김포 출마설을 염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그건 좀 더 기다려봐야 본인은 알수 있을 것 아니라고 같습니다. 하셨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아마 김포의 서울 편입 그리고 주변 도시들의 요구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결국엔 불발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토크 콘서트에 들어온 인 위원장이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인 위원장이 들어오자마자 미스터 린튼으로 인 위원장을 부르면서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 강서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 봤나 라고 영어로 반문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 화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면 기꺼이 당신과 대화할 것. 그러니까 이건 유권자들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면이란 얘기고요. 아울러서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실망스럽다. 지금 상황에서 별로 이야기할 게 없다. 이준석이 환자라 절 찾아온 건가?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고 정부와 여당을 저격했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얘기 좀 하실까요? 이재영 당협위원장부터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아주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요한 지금 그 위원장이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도 개인적입니다, 처음에 기대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지금 행보를 보면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좀 어수룩하거나 또는 이게 좀 매끄럽진 못하지만 소통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다분히 보여요.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오늘 가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마 이뇨한 위원장의 다음 행보는 아마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에 있는 사람들 만날 것 시간이 같아요. 너무 없네요. 오늘은 여기서 세 분과는 마무리를 짓고 저희가 못다한 얘기는 유튜브 연장 방송 틈새 토크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준석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만남 불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또 끊었습니다. 오늘 2번이나 오늘 이재용 당협위원장 말씀을 제가 끊을 수밖에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하시죠. 네. 저의 미숙함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인요한 위원장이 보니까 시키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시는 것 같고,
내용도 보면은 꽤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얘기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어요. 중진 출마, 뭐 불출마 선도 이렇게 내오고.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강서구에 가서 강서구 주민들의 말을 듣고 와라. 제가 봤을 때 내일 당장 아마 인요한 위원장은 강서구에 가서 그 시민들의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준석 아마 자칫 찾아갈 겁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얘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뭐 그 인요한 아니 왜냐면 인요한 위원장이 뭐 귀화도 하셨고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말로 한국말을 더 잘하시. 예, 더 잘하는데 굳이 영어로 했다는 거는 뭔가 구분하고 싶다라는 건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거리두기를 한 것이죠. 확실히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만큼의 뭐 태평양이 있습니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뭐 거리두기일 수도 있고 뭐 영어를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또 영어를 친숙하게 잘 쓸 거라서 네. 그래서 뭐 좀 더 화제를 끌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뭐 영어를 썼을 수도 있고 그 의도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문제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할 때도 열심히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공부 방법과 또 올바른 시험 범위, 문제 출제 경향 이걸 알면서 열심히 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당내에 있는 또 많은 인사들은 인요한 위원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뭐 이준석 대표 오히려 내쫓아야 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동시다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내용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이 좀 꼬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아마 인요한 위원장이 와서 이준석 대표가 안 만나줄 걸 전 알고 왔다라고도 보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뭘 의도한 거냐?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몽준 대표를 찾아가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 역풍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에 갔는데 안 만나줄 게 뻔하고 안 만나주면 오히려 역풍이 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뭔가 명분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을 때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하면 오히려 역풍이 이렇게 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요한 위원장이 명분을 못 쥐고 있는 게 아까 제가 당내에 그런 모순된 메시지도 있지만은 이준석 대표한테 그럼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대표 과정에서 무리하게 축출했던 부분. 이건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공당에서 당대표를 선출을 했는데 임기가 보장된 사람을 내쫓는단 말이죠. 네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국민의힘이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리고 인적 쇄신과 교체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자고 해야 명분이 있고 문전박대를 당해도 그 힘을 갖는 것인데 지금은 중요한 거 하나도 안 해놓고 가가지고 문전박대 당하고 오시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좋은 그림은 인요한 위원장한테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변한 건 하나도 없이 마치 뭔가 수혜를 베풀듯이 하고 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주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시고, 사실은 언론에서는 그래도 찾아갔으니까 만남 정도는 이루어지겠지라고 예상을 했었죠. SNS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통미봉남, 화전양면책은 휴전선 이북의 친구들이 자주 쓰는 전술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서 이게 뭔 뜻이냐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안 만났네요. 권지용 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현 위원장은 얻을 걸 얻고 온 것이죠. 지금 자신이 어떤 이준석 대표와 대통령 사이의 어떤 간극을 메우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걸 얻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이준석 대표 싸가지로 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근데 저도 보기에 이 본질은 뭐냐면 이 강서 재보궐선거 그 선거의 결과라고 하는 거 국정 기조의 변화를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제발 좀 바꾸십시오.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1호 혁신안에도 그런 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2호 혁신안으로 이야기되는 것도 그런 것과는 또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열심히 한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진짜 이준석 대표 이야기 듣고 강서구민들 만나러 간다고 하면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 왜 강서구민들이 표를 안 찍었는지 모른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망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국정기조를 바꾸기 위한 혁신위원장의 노력을 하시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거라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저는 모른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이철규 위원장을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다시
이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확실히 그 의사 출신이고 교수를 했고 혁신위원장 오면서도 잘 모르니까 이제 예스 빨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국민들의 민심도 모르고 국민의힘의 내부의 이 역학관계도 모르고 무엇이 혁신인지에 대해서 아예 맥을 못 짚고 있구나. 전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강서구민들이 답을 알려줄 것이 아니라 진작에 답을 알고서 들어와서 혁신위원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답도 모르시는 분이 지금 와가지고 뭘 해보겠다 하니까 이게 순서가 좀 안 맞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영 당협위원장 얘기도 좀 더 듣죠. 왜냐하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아까 평가를 해주셨고 어떻게든 지금 인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를 품고 가려고 하는 모습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를 품고 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당에 도움 된다고 보세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당의 전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간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당에 존재하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점이 있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일단은 너무 요즘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말이 굉장히 매섭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이 뭔지는 뭐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 인유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기대가 없었는데 이건 업트렌드예요. 기대가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는 일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왜 국민들이 원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왔느냐? 국민들이 원하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친윤 또는 뭐 다선 의원들, 네. 불출마 또는 험지 가라. 그 얘기 누구나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위원장으로서 혁신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이 왜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잘 몰랐는지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철규 지금 뭐죠? 인재영입 위원장. 인재영입 네. 위원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이 당에 10년 됐거든요. 인재영입 위원장의 흑역사를 몰라서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지난 3번의 선거를 보면은 인재영입 위원장이 제대로 풀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철규 위원장은 지금 이 위원장의 자리를 오퍼 받았을 때는 아마 굉장히 고사하고 싫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당에 민주당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인재영입 위원장 자리는 어찌 보면 희생을 해야 되는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근데 선거라는 게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그 사람을 공천하는 과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재 영입 위원장이 공천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남 물갈이론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박수를 치실 겁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게 바뀌었다라고 국민들이 말씀을 못 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럼 도대체 물갈이를 하면은 3급수 물을 빼고서 2급수나 1급수를 넣어야 물 가리잖아요. 근데 3급수를 뺐더니 4급수, 5급수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남 출신의 그 3선 이상들의 의원들 그분들을 다 이제 수도권 험지로 올려가지고 자리를 빼는데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지금 국민들은 다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원조 윤핵관 오부 윤핵관이거든요. 이분을 앉혀가지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원하는 분들 공천 주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것은 물갈이가 아니죠. 잘못된 물갈이기 때문에 물갈이의 본질을 국민들은 묻고 계신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이 인유한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당화를 그만두라는 그 명확한 메시지를 네네. 내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전 권지웅 비대위원한테 이거 물어보고 네. 싶은데 이준석 전 대표의 진짜 마음은 뭐로 보이세요? 뭐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에 지금 가장 바라는 게 선대위원장 이런 것도 아니고 노원병 공천도 아니고 대구 공천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 오면 국민의힘으로 공천받기를 스스로 거부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정치 교체 필요하죠. 근데 어느 방향인가인데 지금 최수근 상병 수사 외압 관련해서 대통령실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일주기 때 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는 거 아직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바뀌면서 정치 교체하겠다고 하면 뭔가 달라지는가 보다. 근데 국민의힘이 하나도 안 바뀌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공천받아서 당선된다 한들 이준석 대표가 그간 말했던 소신의 목소리 완전 다 구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었고 그냥 국회의원 되고 싶었구나밖에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되어서 되려 지금쯤 되면 국정기조 변화 없이 국민의힘에 공천 받는 것을 스스로 거절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승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최고 100mm,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 최고 80mm, 전북 서부와 전남 해안, 광주는 최고 60mm, 경북 북부와 경남 서부는 최고 8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정다희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